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채널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에 대해 조금 의아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가상화폐 투자 전반에 대해 특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도 않지만 최근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주변 지인들 그리고 티처블 회원분들도 점점 더 많은 코인 관련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수적인 가치 투자자 관점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저는 어떻게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부분을 자세히 팔로우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최근 주요 소식 두 가지를 업데이트하고 시작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 비트코인이 3달 만에 2배가량 급등하며 1코인당 1억 원을 넘겼습니다. 아무리 변동성이 높은 가상화폐라지만 상징성 있는 금액까지 도달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미국에서 가상화폐 ETF가 출시된 것인데 2024년 1월에 정식으로 허가가 나서 현재 10개 이상의 ETF가 거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상화폐 투자 매력도를 더 근본적으로 보기 위해 큰 그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긍정론자와 부정론자 의견들을 골고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를 좋게 보는 긍정론자들의 기본 전제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종이화폐가 거의 몰락하는 시점에 다가왔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미국 정부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하면 단순히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기축 통화의 몰락에서 시작되는 경제적 혼란이 가상화폐의 가치를 더욱 올려줄 거란 전제입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적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미국 달러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재 상황을 일으킨 정치적 이슈에서도부터 안전한데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경우 매년 신규 발행될 수 있는 코인의 양이 한정되어 있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코인 자체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이런 정치적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완벽한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현재 화폐의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는 인류의 화폐 사용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상화폐라는 주장이죠. 그리고 이 긍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가상화폐의 가치,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천 년 동안 총안전자산으로 분류되던 금의 대체제 혹은 보완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물로 보관되는 금보다 오히려 가상화폐가 더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확한 매장량이 결정되지 않은 금보다 기술적으로 그 한계가 막혀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자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히 금이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는 이 화폐 자체를 대체한다는 건데요. 통화량이 한정되어 있는 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인플레이션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우월성도 강조하는데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 단순히 가치를 보존하거나 화폐로 활용하는 걸 뛰어넘어 금융사기를 훨씬 체계적으로 방어하거나 크라우드 펀딩이나 그린테크 등 부가가치 창출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런 주장들에 동의해서 실제로 비트코인에 추가를 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의 가격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현재 약 1억 원 기준의 비트코인 총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 1.4 트릴리언 달러, 원화로는 약 1,900조 원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현재 금의 시가총액이 약 15 트릴리언 달러인데요. 그러면은 긍정론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만약 비트코인이 금의 대체제가 된다면 코인의 양이 좀 더 늘어난다고 가정해도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10배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대략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만약 긍정론자들이 주장한 대로 종이화폐의 대체제까지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도 모두 코인으로 표시가 될 텐데요. 현재 미국의 순자산을 계산해 보면 약 135 트릴리언 달러가 계산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도 100배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만 포함한 것이고 비트코인 자체가 글로벌로 통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 세계의 순자산 454 트릴리언 달러까지 300배 이상의 상승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정밀한 계산은 아니지만 진짜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는 초안전자산 혹은 모든 가치를 표현하는 기축 통화로까지 발전한다면 대략 이 정도까지의 상승이 될 수 있다는 감을 잡는 지표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투자 전에 부정론자의 의견도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긍정론자들이 주장한 이 세 가지를 이번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하나씩 부정론자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가상화폐의 안전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건데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적어도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전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를 팔로우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잊을만 하면 개인이 소유하게 되는 가상화폐 지갑이나 거래소들이 해킹을 당하면서 투자자 손실을 버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요.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분야의 거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샘 알트만이나 기타 인물들도 지속적으로 법적 이슈에 휘말리는 걸 본다면 가상화폐의 안정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는 것도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긍정론자들이 주장한 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부가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어느 정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말로는 좋은데 실제로 이렇게 가치가 창출된 예제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고, 오히려 최근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런 사기 사건과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1,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대중성을 띈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런 부가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는 게 이 부정론자들의 근거이죠. 다만 여기서 저희가 참고해 볼 만한 좋은 내용은,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한다면 최근 테마를 탔거나 아니면은 처음 들어보는 가상화폐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여러 방면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런 메이저 화폐만 고려해야겠다는 그런 레슨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론자들의 두 번째 의견은 비트코인이 종이화폐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이 의견에 의구심을 갖는 건데요. 부정론자들은 화폐를 발행하는 게 정부의 독점적 권력 중 하나라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현재까지도 가상화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코인 하나에 1억이 될 정도로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수 없다는 그런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미국 정부가 ETF를 허가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정식 화폐가 된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가상화폐 ETF가 거래되는 것과 실제로 화폐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좀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두 개를 꼭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론자들은 암호화폐의 익명성에도 의구심을 갖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어떤 코인 거래소든 간에 제가 만약 새로운 가상화폐 지갑을 열고 거래를 시작한다고 하면 웬만한 은행 계좌를 여는 것처럼 까다로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상화폐 자체를 주고받는 데는 익명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돈이 최종적으로 떠나고 도착하는 그 지갑은 익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완벽한 형태의 화폐다, 이런 주장도 그 근거가 많이 약해지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IMF를 필두로 한 세계의 각종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최근 많이 밀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중앙은행이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화폐 하나하나를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이 돈들이 움직이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가상화폐 긍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도 이 디지털 중앙화폐 CBDC를 테스트하면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화폐의 대체제가 되면서 국가의 독점적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긍정론자들의 주장은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적어도 비트코인이 금 같은 초안전 자산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정론자들의 의견을 보겠는데요. 이 부분이 그나마 많은 부정론자들이 현실성을 어느 정도 점쳐보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질문은 과연 어떤 코인이 금의 대체제가 되느냐인데요.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 사이에서도 정확히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하는 게 어려운 데다가 그 외에도 금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가상화폐의 장점이라고 손꼽히는 익명보장이나 철저한 안정성도 약한 상황에서 굳이 금이 완벽히 대체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도 부정론자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의 대체제가 확실히 될 수 없다면 지금 가격으로부터 10배 상승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렇게 긍정론자와 부정론자들의 의견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 투자 판단을 하고 있는지 공유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는 가상화폐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부정론자들의 동의하는 부분 외에도 가치 투자자로서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재 가치 판단이 어렵다는 건 보수적으로, 즉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 투자하기도 어렵다는 거고, 최소한의 가치, 법적 권리 이런 것 자체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코인이 휴지 조각이 돼도 사실 제가 할 말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주식도 휴지 조각이 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부동산 리츠가 파산했다면 법적인 청산 절차를 걸쳐서 보유한 부동산을 모두 매도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가치를 주주들이 가져간다는 이런 최소한의 권리라도 보장되는데, 가상화폐는 이런 것 자체가 전무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예 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를 들라면 종이화폐가 몰락하는 시나리오, 앞서도 긍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시나리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크게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현실성이 있기도 하고, 또 그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테일 리스크를 해칭하는 관점에서 가상화폐를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앞서 본 대로 가상화폐에 투자해야 될 크게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저는 2번, 3번 같은 경우는 거의 가능성을 낮다고 보고,
그나마 1번을 고려한다는 건데요. 저는 예전부터 자산 배분 개념에서 금에 직접 투자하던가 혹은 배당 투자자라면 금강 배당주라도 일부 투자하는 걸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견해의 일환으로 가상화폐를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모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건데요. 이 말은 fear of missing out, 즉 만약 여러분이 신문을 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는데 3달 만에 2배가 됐다, 혹은 비트코인이 실제로 10배가 올라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비트코인이 10억이 됐다, 코인만 한두 개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이미 많이 상승한 이후에 그제서야 지금이라도 투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심리를 주는 그런 걸 포모라고 부르죠. 이런 심리적인 요소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가상화폐에 일부 투자할 그런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바라보는 가상화폐는 뭐 아니면 도,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코인이 휴지 조각이 돼도 할 말이 없고 이게 10배, 100배까지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바라보는 거죠. 제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아주 단순 무식한 방법은 제 순자산의 1%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두고 그게 0%가 되던, 제 순자산의 10에서 100%가 되던 그 가능성을 그냥 열어두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시나리오에서는 코인이 휴지 조각이 되더라도 제 삶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반면 이게 진짜 앞서 본 긍정적 시나리오 간다면 10배 이상 올라가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 생기는 다양한 부정적 여파들을 일부라도 해칭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숫자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코인으로 부자가 된다는 생각 자체는 아예 버리고 있고, 그냥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한다, 이게 제가 내린 투자 판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1%를 사놓고 계속적으로 코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한번 설정을 해놓은 이후에는 완전히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건데요. 어차피 결과는 휴지 조각이거나 10배 이상 치솟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이 뭐 일부 떨어지거나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가 내재 가치에 기반한 가치 투자 판단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약 1, 2년 전에 당시 제 순자산의 1%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했고 그 이후에는 쳐다도 보지 않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가격이 한 50% 빠진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결과적으로 약 2배가량 올랐지만 그 사이에 제가 코인 가격을 쳐다보면서 특별히 슬프거나 뭐 기쁘거나 그런 경우도 없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10배가 오르기 전까지는 특별히 조정을 할 여지도 없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큰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더 이상 가상화폐에 대한 소식이나 각종 걱정들은 저와는 이제 상관없는 얘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덕분에 남는 이 여유 시간에 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펀더멘탈 리서치, 가치 투자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방법을 설명드린 건데, 여러분도 가상화폐의 큰 그림을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하셨으니까 각자만의 방법으로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앞으로도 배당 투자 및 AI, 빅테크 기업 성장주 분석 자료를 계속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